문재인 대통령이 그 징계의 공정성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짐은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자기들의 시선으로 보더만 문 대통령이 끝까지 꼼수를 부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속아 웃을 일. 이 사람도 속아 웃는 거 본 적이 있을까요? 난 본 적이 있는데. 네. 손은 맛있지. 그 이제 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왜 징계를 당했는지 이야기가 되는 게 없어요. 판사 사찰이냐 아니냐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이것만 갖고 다투다가 말아버렸고 그 뒤에 한동훈에 대한 비호 조치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 대한 감사라든지 뭐 원본 사본 바꿔치기 해버리고 감찰 받으라는데 감찰 받지도 않고 중앙 미디어 뭐였죠? 그게 중앙일보인가? 아무튼 중앙일보 사장과의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이런 거 전혀 이야기 없이 지금까지 온통 절차적 정당성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뭐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니 안 내렸니 무슨 위원회를 통과했니 안 했니 그것도 선택사항이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걸로 온통 다 뒤덮어버리니까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을 깔끔하게 지켜주라 더 이상 무슨 말 못하게 깔끔하게 지켜주라고 뭐 5일 그냥 줘버려 5일 줘버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나 보자 이런 여기에 가깝거든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사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건 되게 찌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근데 절차적 정당성이나 문제가 싹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나와야 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이제 윤석열이 뭐에 대한 잘못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에 논란이 돼서 해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로 논란이 가면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검찰이라는 조직이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밀어버린 거예요. 절차 갖고 싸우지 마. 야 됐어. 절차 갖고 싸우지 말고 본안 갖고 싸우자. 얘가 뭘 잘못했는지 갖고 싸우자 하면 밀어버리니까 아 뜨거 하는 거죠 그냥. 아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 하는 그런 행태 있잖아요. 어차피 윤석열 자를 거면서 뭐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느냐라고 공격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수준이라면 수준이고 결이라면 결일 텐데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겠지. 근데 이 새끼들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그냥 튀어나오는 이유가 박근혜 때 어떻게 했냐고요. 그 절차적 정당성 없이 계속 최동욱이 댓글 사건 조사를 하니까 최동욱 뒷조사 좀 해봐라 국정원 해가지고 헉 혼외자가 있더만요. 검찰총장이 혼외자가 있으면 물러날 사안이었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혼외자가 있다 칩시다. 그게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새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이게 위법성을 저지르지 않고 정치적 논란마저도 차단하게 나름 내가 임명한 사람이고 뭐 민주당 뭐 여당의 문제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편에 관련된 문제지만 최소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꼴 사나오면 국정원 시켜가지고 바지 벗겨버릴 수도 있는 거를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각본을 이미 다 짜놓고 자를 거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가장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 하는 거라고. 내가 국민의 짐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 인정한다라고 박수를 한번 쳐주면 좋을 텐데 자신들 정권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은 자기들 이야기는 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야. 이런 멍청한 놈들이 있습니까? 그건 잘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절차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잘라버려가지고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 왜 절차를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가지고요. 행정기관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절차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냐면요. 절차 지키지 않고 적당히 행정처분 내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무실이 있어. 사무실이 있는데 절차상에 뭐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기간 며칠을 줬다가 어떠한 부분 수정했는지 보고 예를 들어 사무실 셧다운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행정기관이 마음을 먹잖아요. 정말로 얘를 괴롭히기도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절차 안 지켜요. 그냥 셧다운 시켜버려요.
셧다운 시킨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셧다운 시키기 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행정청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네. 앞에 처분 취소할게. 취소한 다음에 절차 걸어서 다시 처분해버려요. 정말로 절차를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괴롭힐 생각이 있었다면요. 정말로 정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괴롭힐 생각이 있다면 추미애 장관님이요. 직무집행 정지시켰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 그 효력 정지를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절차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마음먹으면요. 우리가 잘못했네. 앞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 취소할게 한 다음에 그러면 2020년 12월 2일부터 새로운 직무집행 정지 명령 다시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절차는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절차 가지고 그럴 수 괴롭힐 있지. 때.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으로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결과가 나와서 제가 짜장면 먹방을 못해서 속이 상하긴 한데 그래도 참아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원 개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옛날 말또 최도욱 총장한테 바지 벗기식 현재 국정원에서는 뭐가 없냐면 국내 파트가 전혀 없어요. 진짜 검찰 개혁을 쉽게 했다 보면 국내 파트를 안 없애고 검찰을 괴롭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국정원에 있는 모든 걸 없애고 그다음 법무부 장관도 민간인 하고 있고 옛날 우리 민정수석도 교수하고 있잖아요. 그게 개혁의 일종인 거예요. 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개혁의 모습인데 지금 얘네들은 그것을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오면 윤석열 총장은요 본인이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역지사지라는 게 필요해. 인간적으로 지금 국민의 짐이 정권을 잡고 있어. 검찰총장을 임명해놨더니 그 새롭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개 털어버려. 그러고 나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해. 반대로 말하면 나경원 수사처럼.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막 예를 들면 박근혜 때라고 생각해봐요. 창조경제에 대해서 막 털어버려. 그러면은 당신들 어떻게 했더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최소한 니들보다 낫다. 속마음이야 부글부글 하겠지 사람인데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나 검찰총장 시켜줬더니 근데 그거를 꾹 인내하면서 절차적으로 뭔가를 최대한 지키려고 해. 그게 사람인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기들이 정권 잡았는데 그런 검찰총장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버려 둘 건가 얘들은? 기무사 부활하죠. 얘들은 내버려 둘 거야? 내가 봤을 때 내가 오한마 등장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따로 말고. 절차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고 역사를 발전시키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진일보했다. 정말 정권에 그렇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검찰총장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 박수 친다. 이게 정상적인 거지. 완전 또라이 새끼들이 진짜.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그 올렸던 노무현 대통령 영정 있잖아요. 이걸 갖고 김은혜가 한 말이 난 굉장히 파기치더라고. 뭐라고 했냐. 백척간두에서 흔들림 없이 진일보하겠다는 추 장관의 글을 보면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다 추락한다. 이제 또 누구를 안고 뛰어내릴지 걱정이다. 막 기분이 묘하게 드는 이상한 악플이었어요. 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악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 대변인은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아니고 대변인이 대변했는데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게? 그렇지. 대변인이 대변하다. 국짐이 국짐하다 이런 거. 뭐 그런 인간의 탈을 쓴 대변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르죠. 뭐 이쪽 편에서 추미애 장관이 뭘 잘못했다고 느낀 사람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꼴 보기 싫은 거야.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의 아젠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니까 윤석열이 이쁜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어제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그 글 내용 있죠. 진짜 명문장이었거든.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 아주 훌륭한 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구를 또 안고 뛰어내릴지 걱정이다. 니들은 앞으로 정권 안 잡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정권의 아젠다라는 게 있어.
탈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득주 성장도 있을 거고 복지국가도 있을 거고 통일국가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에 진일보하고 뭔가 이렇게 매진하겠다는 사람을 누구를 안고 뛰어내릴지 걱정이다. 쉽게 표현해서 완전 윤석열 편에서 법무부 대변인 같은 소리 해버리는 겁니다. 정치권 이러니까 욕 처먹는 거예요. 정치권은 여야 할 거 없이 정치를 발전시켜야 될 책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다 아젠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면 안 돼요. 정치가 후퇴한다고.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어요. 김은혜 씨. 재산 겁나게 많더만. 지킬 게 많은 사람이잖아. 부동산도 많고. 그럼 검찰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사자인 애들이 추미애 공격하고 윤석열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검찰에 있는 문제점들을 가장 강도 높게 어저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원래 따지면 이 대변인은요 이걸 안고 검찰총장은 사퇴하란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느낀다면 사퇴하라고 발언하는 게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그것도 야당 대변인의 역할인 거지. 이렇게 해서 법무장관이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변인 자격이 없고 여전히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보다 항상 논쟁에만 논쟁만 치우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이 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결이기 때문에 국민의 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은혜 씨가 MBC에 있다가 나중에 대기업의 상문가로 갔다가 MBN인가로 돌아와서 진행자를 하다가 픽업된 케이스거든. 그런 것들이 기자였어. 솔직히 말하면. 조수진 봐봐봐. 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고 기득권이어도 나는 최소한 국민의 짐은 안 들어간다. 내 양심도 안 맞거든. 뭐 적 같은 것들이 정치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되면은 언론제 출신이면 씨발 진짜 입이라도 좀 단어라도 좀 정제해 쓰던가. 그러니까 그지 같은 것들이 정말. 김 대변인은 이렇게 본인이 그 당을 대변하기 전에 조금 생각도 좀 하고 이렇게 인간이 할 말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 대변인께서는 대변하시기 전에 조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하하고 했던 그놈들이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울고 있다고 말하는 주호영. 환생경제의 노무현 대통령 역할인 노가리 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다. 노무현이 그립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거 어떻게 돌아가신지 몰라 이 새끼들은. 노 대통령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사라지신 게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 받다가 인간적인 최후의 모욕을 당하셨고요. 본인이 짊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뛰어내리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뛰어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일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육두 문자 쓰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진중권도 그랬죠. 더는 노무현을 욕보이지 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진중권 씨, 더 이상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가지고 뭐 존경한다 그러면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요? 진중권. 진중권이 누구야? 난 모르는데. 그 국민의당에서 냈던 논평도 안혜진 대변인의 논평도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 향해서 한 논평인 줄 알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고 제발 가중의 혀를 단속해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 맞죠? 추장관을 비난했다는데요? 아니 그래야지 맞는 말이 그렇지 그래야 맞는 말이죠. 그래야 맞는 말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제 그런 표현 하나 나왔잖아요. 문 대통령 지지율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라고.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 지지도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노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저쪽 애들은 이게 우리한테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노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율 떨어지고 했던 것도 사실은 너무 몰랐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진보 일부 계층과 진보 쪽 언론들이 등을 돌리는 있던 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를 퇴임 1년 만에 잃게 되는 과정까지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고 이 기억 세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과 합쳐져 가지고 튼튼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노무현을 소원을 하면 아 내가 집값 어쩌고저쩌고 하던 사람들도
분노하죠. 까먹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긴 하지. 근데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소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비운에 돌아가신 대통령을 막 소환해.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비난했던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까는데 쓰면 우리들 인간적으로 분노가 사그라들기 힘들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폭군의 정치는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만 순교자의 정치는 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비극적인 이렇게 안 좋은 사망 서거하셨지만 사실 지금 오늘날의 정치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빼고는 심지어 국민의힘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을 빼고는 현대 정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깨 위에서 정치를 하는 거고 추미애 장관님도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한때 대척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리고 그 어깨 위에 서서 그 정신 위에 서서 정치를 하는 그 판국이라고요. 그 판국이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미 죽어버리고서 썩어서 뼈도 안 남았을 독재자 어깨 위에 한 발을 걸쳐놓고 나머지 한 발을 전두환 어깨 위에 걸쳐놓고 정치를 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노무현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구역질이 나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까? 자, 어쨌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기세등등한 이유는 그 시작점은 난 조미연이라고 봅니다. 조미연이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직무정지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해줬다면 이런 식의 기세등등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월 10일까지만 인내하십시오. 힘드신 시간들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정치를 바라보다 보면 저쪽이 기세등등하잖아요. 쟤네들 인격이나 인간성으로 보면 또 대박 실수해요. 기세가 살아나면 그것 때문에 대박 실수를 한다고 수도 없이 많은 막말들을 하게 되거나 실수하게 돼 있는 게 역사의 순리 같은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피크점이 올랐을 때 내가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지금이 조심할 때라고. 항상 조심을 시키거든요. 말 함부로 하지 말자고. 저쪽은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난 봅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